안녕하세요. 김기범 원장입니다. 리팟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팟이 벌써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리팟은 이제 조금 일반적인 레이저들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가디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가디언스 프로그램의 한 멤버로서 이제 이 가디언스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고, 왜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리팟이란 시술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광 흑자 치료하면 요즘에는 리팟 이렇게 약간의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실제 일광 흑자 치료는 기존에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리팟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이 물론 가능합니다. 꼭 리팟 많이 일광 흑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일광 흑자가 진단이 조금 잘 안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일광 흑자들이 굉장히 큰 형태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리팟을 개발할 때 처음 두 분의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 두 분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큰 흑자를 한 번에 제거하는 방법, 또는 횟수를 굉장히 줄여서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고민해서 이제 리팟이란 디바이스가 나오게 됐는데,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같이 동참하고 다른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큰 흑자 치료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해서 출발된 게 가디언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색소 치료하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됐었고, 기존의 왜 의사들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도제식으로 선배들에게 왔던 교육들이 미용 치료에서는 그런 교육들이 어느 순간에 좀 사라졌었어요. 새로운 특정 영역에서 이제 선후배 간의 이런 손에 손잡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다 같이 성숙해지면서 치료 스킬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팟의 핵심 이야기가 VSLS입니다. 혈관 구제 레이저. 혈관을 뭔가 보존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줄이는 그런 기술인데요. 기술의 핵심이 냉각입니다. 냉각 장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냉각뿐만 아니라 이 글라스로 압박할 수 있는, 그게 동시에 일어나서 고출력을 쓰는 그런 기전들이 이 3박자가 모두 맞아지면서 일광 흑자 치료의 횟수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차갑게 받는다고 해서 이 치료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압박만 해서 이 치료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냉각도 되고, 또 이를 잘 인식할 수 하면서 정교하게 특정 부분들을 중첩해서 쓸 수 있는 계산된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진 것이 기계에서 이제 구동이 되는 거죠. 환자분들의 병원 방문 횟수도 줄이면서 조금 더 균일하게 나오는 형태의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의 횟수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리팟은 일반적인 다른 레이저와 다르게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광 흑자의 어느 범위까지 레이저를 조사해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 레이저 빔이 일정한 간격으로 중첩되면서 그 범위를 다 채우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하나하나 수작업을 이렇게 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스캔이 되면서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짧아지다 보니 통증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제가 이 리팟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냉각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피부를 냉각하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줄어요. 짧은 시간에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술 시간이 짧아지고 한 번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환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세요. 톡수 패치를 붙인다고 하시는데, 톡수 패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수분 밴드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 듀오덤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분 드레싱하는 밴드고요. 2주 정도 하는 거는 상처를 회복하는 기간들이 2주 정도 걸리고, 외부 손상들을 이 수분 밴드들이 잘 막아주기 때문에 수분 드레싱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빼고도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붙이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패치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특수 패치는 아닙니다. 리팟의 앞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던 그 기전에 의해서 이 일광 흑자 병변이 제거되는 거고, 제거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병변이 깨끗한 병변들이 나오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광 흑자 병변이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상황들이 되면 그 뒤에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또 일광 흑자 치료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듀오돔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듀오돔을 붙이지 않고도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 밴드 때문에 경과가 나온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광 흑자 치료가 까다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완전한 제거가 좀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 깊게 제거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반대급부들이 좀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광 흑자는 약간 양성 종양 형태의 양상을 지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120에 150%,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넓은 병변을 제거해야 됐었는데 고출력으로 한 번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출력을 쓰면 반대급부가 따라오잖아요. 그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로 나온 게 리팟의 출발선입니다. 화장은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결과들이 조금은 다른 이유가 이런 출발선들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 방식과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재발률도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실제 리팟을 쓰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치료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방치돼서 굉장히 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일단 커지면 시술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곧 굉장히 큰 일광 흑자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최소 2cm 이상 이 정도 되는 병변에서는 리팟이 치료에 가장 좋은 케이스일 것 같고, 결과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도가 좋아요. 일광 흑자 하면 리팟이라는 공식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리팟 하면 무조건 한 번에 다 끝나는 거, 부작용 전혀 없는 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리팟을 하게 되면은 과거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병변들도 많아졌고 재발률도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피부 컨디션들이 좀 다르니까 꼭 한 달, 2주 만에 모든 치료가 종결되는 건 아니고 그 이어서 다른 치료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색소는 계속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디언스로서 좋은 경험, 많은 간접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오랜 기간 이제 벌써 한 5년 정도 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결과들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서 변수들이 좀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